새로운 단어 나올 건데 지수로그는 이제 문제 푸는데 다 풀어와. 그래서 일반 각 뭐예요 이거? 이제 삼각함수 단원인데요. 여기도 시험 들어갑니다. 중간고사에. 진짜요? 좀 더 많이 해야 돼 우리. 금방 할 수 있어요. 이제 지수로그를 내가 열심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100점 맞길 바래. 각 쉬워요. 각을 어떻게 재냐? 선이 두 개 있으면 각을 잴 수 있죠? 각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게 각도지 이게. 이것도 있죠. 근데 각은 각을 어디가 각이야 어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어디냐? 애매하잖아요. 이쪽은 이런 두 똑같잖아. 이거 막곡지 각인가? 네. 그런 건 다 기억나죠? 평행선이 있으면 이거 동의각 네. 그리고 Z자로 엇각 그리고 얘네 둘은 막곡지각 이런 거 알잖아. 근데 기준이 없으니까 애매하다고 잴 때가. 그래서 기준을 앞으로 만들어주기로 했어. 보통은 근데 좌표 평면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서 이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이라 그래요. 이 기준선 같은 거야. 여기서부터 어떤 선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X축의 양의 방향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이 회전한 요 양을 각도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한 이게 60도, 70도 정도 돼 보이는데 그럼 얘는 플러스 70도인 거야. 근데 얘랑 똑같은데 이쪽으로 가면 얘는 몇 도일까? 방향이 있어. 반시계 방향이야. 이건 몇 도일까 그러면? 그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70도도 가능하고 맞아. 음의 각도도 있는 거야 이제. 여기가 기준선이야. 근데 이것도 되지. 이렇게 돌려서 여기까지 오면은 290도죠. 290도도 가능하거든. 근데 이런 것도 있어. 한 바퀴 돌아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오면 360도잖아 한 바퀴가. 굳이 그래야 돼요? 굳이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요 선이 나타내는 각도가 여러 개 있는 거야 이제. 이 시초선과 이 선이 이루는 각,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동경이라고 해요. 동경. 동경 어디의 수도죠? 도쿄. 아닌가? 아니 같은 말이야. 야 360도를 두 바퀴 돌아가지고 290도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290도 더했다 생각해도 된다고. 몇 도면? 돌면요. 그 선을 한번 지나고 지나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너 시계는 그러면은 한 바퀴 도면 인생 끝나냐? 계속 무한히 돌잖아요. 아하. 너무 시적인 비유였지. 너 한 바퀴 돌면 끝나 수업이? 두 바퀴는 돌아야 끝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동경, 요 동경이 이 시초선과 이루는 각도는 얘가 아니라 이거일 수도 있어. 그래서 하면은 650. 세 바퀴 돌아도 돼.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질문 해야지 도윤이가 바보처럼. 그럼 290도랑 마이너스 70도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건 아니지. 상식적으로 이건 290이고 마이너스 70이 어떻게 같아? 같지는 않은데 요 동경하고 위치가 똑같은 각도인 거야. 위치가. 쌍둥이네. 같은 위치에 있는 각도인 거죠. 오케이. 근데 항상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이고 왜 이런 짓을 하냐면은 뭐 기계 같은 거 만들면 이렇게 회전 운동 하잖아. 회전 운동을 나타낼 일이 많아서 이렇게 새롭게 약속한 거야 각도를. 얼만큼 회전했는가, 몇 바퀴 회전했는가. 예를 들어서 370도라고 하면은 한 바퀴 회전하고도 10도 더 움직인 거잖아. 그럼 나타나기가 좋잖아요. 좋습니다. 각 읽어보겠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XOP의 크기는 반직선 OP가 이거죠. OP가 고정된 반직선 OX. 보통은 얘를 X축의 양의 방향 오른쪽으로 합니다. 보통. 으로부터 위치에서 점 O 원점을 중심으로 OP의 위치까지 회전한 양으로 정한다.
이때 반직선 OX를 뭐라고 하냐면은 시초선이라고, 기준선이에요. 기준선. 반직선 OP를 동경이라고 합니다. 동경은 무슨 뜻이죠? 움직이는 선이란 뜻이에요. 움직일 동. 그러면은 OP가 O를 중심으로 회전할 때 양의 방향이라면 시계 반대 방향이 양의 방향이 무조건. 그때는 플러스 붙이고 음의 방향은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 이때는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시계 방향이 음수야. 좋습니다. 됐죠? 너무 개쉽잖아요. 뭐야 이게? 일반각. 일반적으로 시초선 OX와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면 XOP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무슨 소리냐? 얘는 동경하고 시초선이 있을 때 이 동경이 시초선과 이루는 각이 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표현한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은 n이 만약에 0이면은 알파가 쉽게 생각해. 알파라는 각도가 30도라고 하자고. n이 0이면 30도잖아요. 근데 n이 1이면 한 바퀴 하고 30도지. n이 2면 두 바퀴, n의 정수 넣어봐. 마이너스 1이면 뒤로 한 바퀴 돌아서 30도 이렇게 간 거. 뒤로 한 바퀴 돌아서 30도. 그러니까 이거는 선이 먼저 있을 때 이 동경이 시초선과 이루는 각도가 될 수 있는 걸 모조리 다 쓴 거야. 그걸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이 동경 OP라는 선이 먼저 있을 때 이 동경 OP가 시초선과 이루는 일반각이라고 한다. 어떻게 쓰냐면요. 360도 N. 근데 앞으로 이걸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초선과 30도 위치에 있다. 이렇게 쓰는 거지. 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보통 이 알파라는 거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60보다 작은 걸 쓴다. 무슨 소리냐면은 굳이 이거를 360n 플러스 390으로 쓸 필요는 없죠. 그러면 이걸 묶어가지고 360n 플러스 360 더하기 30에서 얘를 360으로 인수분해하면 되잖아요. n 플러스 1 더하기 30. 그러니까 한 바퀴 더 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알파에다가 360보다 큰 걸 남겨둘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동경이 이렇게 돼 있었어. 이쪽으로. 여기 마이너스 30도 위치에 있다. 그러면 얘는 360도 n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근데 보통 이렇게 안 쓰고 여기다 360을 더해가지고 360도 n 플러스 330으로 쓴다는 얘기지. 이 알파라는 거는 0에서 360 사이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180도보다 알파가 크고 18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쓰기도 해. 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그게 어디 있는지 알기가 쉽잖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뒤로 30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330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넌 쓰지 마. 이렇게 써. 0에서 360을 해라. 시초선 OX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XOP의 크기가 정해지면 동경의 위치는 하나로 정해진다. 그러나 동경의 위치가 정해지더라도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이 먼저 있으면은 각이 먼저 있으면은 선은 정해지는데 선이 먼저 있을 때는 각은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여러 개일 수 있다. 시초선 XO 야 됐어. 이거 좀 힘들어. 그러니까 선이 먼저 그림이 먼저 있어버리면은 각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780도일 수도 있단 말이야. 360을 두 번 가한 다음에 60도 더 간 거지. 420도일 수도 있고 뒤로 두 바퀴 마이너스 360 두 번 한 다음에 60 더 했을 수도 있고. 오케이. 이거를 모조리 다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360도 n. 이게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플러스 60도 알파. 단 n은 정수. 단 n은 정수. 이렇게 쓰는 게 바로 일반각이에요. 좋습니다. 다 배웠어요. 삽입면의 각. 야, 보통 아까 얘기했잖아. 좌표평면에서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보통 생각해서 각을 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각은 그 몇 사분면의 각일까? 2사분면의 각. 선이 여기 있으면 동경이 여기 있으면 3사분면의 각. 너무 쉽잖아요. 뭐야 이거? 개 쉽잖아. 이 뭐야. 그러면 너 물어본다. 280도는 몇 사분면의 각이냐 준모야. 280도 몇 사분면의 각일까? 1사분면? 너 정말 빡대가리구나. 280도면 90도가 3번 간 거니까 93, 27이잖아. 여기는 280은 4사분면이지. 됐죠? 좋습니다. 중복 수준 나. 380도로 잘못 알았어. 근데 좀 어렵게 볼게. 370도는 몇 사분면의 각일까? 1. 1사분면. 너무 쉽죠? 그러면은 야 이거를 내가 한번 해볼게. 요거 탁 1사분면의 각이면은 몇 도부터 몇 도까지냐? 0도부터 80도?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동그라미는 세타라의 세타. 혓바닥 모양이게 입에 혓바닥 스 세타. 세타는 보통 각을 나타내는 미주수로 많이 써요. 고대 그리스의 문자다. 동그라미 수 가르치면 돼. 세타. 알겠죠? X 같은 거야. 그러니까 X 같은 거. 각도를 나타내는 세타를 많이 옛날에 써가지고 우리도 따라하는 거야. 알약이다 알약. 닥치세요. 혓바닥이래요. 잘라버린다. 세타가 0보다 크거나 같고 90도면은 90도 넘어가면 2사분면이잖아. 그래서 90도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럼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 370도는 요 사이에 없는데? 근데 1사분면의 각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써줘야 돼 사실. 360도 n 플러스 0도. 360도 n 플러스 90도 이렇게 써야지 1사분면의 각을 모조리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1사분면의 각이 될 수 있는 모든 각들을 표현한 거야. 이해됩니까? 선생님 근데 숫자라 돼. 90도에 걸쳐 있는 딱 90도. 딱 90도는 1사분면 아니니까 등호를 빼줘야 돼.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가 지금 나보다 먼저 얘기하니까 내가 수업이 망했잖아. 페이크 치려고 했는데. 근데 딱 0도는 1사분면 아니에요. 그럼 어딘데? 4사분면도 아니고 1사분면도 아닌 거지 그냥. 1.5인가?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야 근데 내가 이거를 써준 이유가 있어. 준모야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어떤 각이 3사분면의 각이다 하면은 네가 써야 돼 이걸. 3사분면의 각을 쓸 수 있어 이거든. 쓰는 방법. 3사분면이면 몇 도부터 몇 도까지냐 보통. 그거죠. 그거 180부터 270. 그치 180도부터 야 인간적으로 그 정도는 아는구나. 270도까지죠. 근데 앞에다가 몇 바퀴 돌아다녔는지 모르니까 360n 플러스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고. 360도 n을 붙여줘야 돼. 도 안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주목 자지 말고.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죠. 오케이. 야 그러면은 520도는 몇 사분면에 가일까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야? 510도까지 돌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360을 빼면 돼요. 빼기 360 하면 얼마냐? 1 2야. 1 160도지. 1 160도랑 위치가 똑같은 것뿐이야. 그러면은 160도 위치가 똑같은 거지 각도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520도 발차기랑 160도 발차기는 다르잖아. 560도가 파워 세다고. 돌려차기. 근데 160도랑 위치가 똑같은데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야, 그 정도는 되네 다. 신기하다. 신기해. 아니 너 그런 거는 되는 거야? 저희 너 개무시했네 너무 여러분들을. 야 각도 감각이다 보겠어. 봐봐. 야 이거 0도부터 간다. 야 15도 30도 45도가 딱 y는 x 그거죠. 60도 75도 90도가 여기 105도 120도 정도는 이 정도. 150도 180도 210도
240도, 270. 이게 270도야. 준모야, 이걸 안 보니까 네가 아까 270도를 뭐 몇 사분면? 오리보리까잖아요. 300도는 몇 사분면이야? 300도. 4사분면 330, 360. 자주 보게 될 거다. 돌려. 꺼지세요. 좋습니다. 이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개념 원리 익히 계획해라. 고고. 여기다 마이너스 140 써도 되긴 되는데 220도를 하라잖아 책에서. 시각적으로 이 마이너스 140이 더 눈에 들어올 수 있잖아. 이쪽 방향이니까. 이거 1000도 마이너스 1000도는 어떻게 하냐면은 360을 많이 더해봐. 한 마이너스 4. 아니 그렇게 이렇게 묶지 말고 그냥 360 더해도 돼. 더하면 360 두 번 더하면 720도잖아. 네. 세 번 더하면은 1080 더하면 돼. 80도 위치에 있는 거야. 360도는 몇 번이나 더하고 빼고 해도 위치는 변하지가 않아요. 0에서 30도, 0에서 360도 사이 몇 도랑 위치가 똑같은지 모를 거 아니야, 네가. 그 뒤에 80인 걸 모르잖아. 그걸 알라고 할 때 이걸 360도 계속 더해 나가라고. 아, 정말 센스가 없구나. 그러면 360 계속 더하다 보면 80 딱 되잖아. 80. 네. 80도 위치랑 똑같은 거야. 알겠나 준모? 그래서 여기까지 워밍업이었다. 동심으로 돌아가는 넘어가 이제 다음 페이지. 이제부터 동시가 아니다. 다음 가계 크기를 360n 플러스 알파로 나타낼 때 알파의 값이 가장 작은 것은? 아니 뭐야 이거 스포 당했잖아. 야 마이너스 300도는 이렇게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여기다 360 더하라고요. 더하면 얼마예요? 60도랑 위치 똑같은 거죠. 360 더하면은 140이네. 140도랑 위치가 똑같은 거야. 이거는 360도 더하면은 260도랑 위치 똑같은 거야. 이거는 360 빼 40도랑 위치가 똑같은 거야. 이거는 360을 한번 빼면 340도 잘하는데. 그러면 위치가 얘가 알파가 가장 작은 거죠. 됐죠? 40도니까. 넘어가. 이 문제 이제 바로 이해 못할 건데요. 잘 봐라. 요거는 앞에 보라고요.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일 때 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야 이런 문장이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죠? 세타를 몇 도부터 몇 도까지냐? 1사분면이면 360n 90도부터 더하기 0. 90도부터 어디까지예요? 뭔 90도부터야? 0도부터지. 0도부터 90도까지 각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360도 n을 꼭 붙여줘야 돼. 이래야 1사분면의 각이 됩니다. 됐죠? 그거를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몇 사분면이 있을까? 도윤이가 생각을 하더니 야 1사분면의 각이면 뭐 여기나 이런 거잖아. 선이 여기 딱 있는데 이걸 3으로 나누게 되면은 3으로 나누면 3등분하니까 이 정도네? 야 그럼 여전히 1사분면이잖아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은 예를 하나 들어줄게. 이게 1사분면의 각이었는데 60도 정도 되는데 알고 보니까 한 바퀴 돌아가지고 420도였던 거야. 오케이? 한 바퀴 돌아가서 420도였어. 그럼 걔를 3으로 나누면 몇 도가 되냐? 140도죠. 야, 한 바퀴 돌아서 60도만큼 간 거에 3분의 1은 140도. 이 정도 가는 거야, 이 정도. 140도 이 정도 되잖아요. 140도를 3번 가면은 420도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원래 얘가 1사분면일 때 3분의 세타는 또 2사분면이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는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1사분면의 각이라도 몇 바퀴를 돌아서 거기까지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걔를 3으로 나눴을 때
각도도 알 수가 없어요. 몇 사분면인지. 여기까지 이해해야 돼. 그래서 1사분면의 각은 이렇게 딱 쓰는데 가로치고 n은 정수 써줘야 된다. n은 정수 써주고 여기서 부등식에서 3으로 나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120도 n 플러스 0도, 얘는 120도 n 플러스 30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정수 n을 대입해 가면서 각도를 써봅니다. n은 1일 때 몇 도부터 몇 도까지냐? 3분의 세타는 0부터 하자. n이 0일 때는 3분의 세타가 위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3분의 세타의 범위가 0도부터 30도까지죠. 돼? n은 1일 때는 120도부터 3분의 세타가 1을 넣으면은 150도까지가 되고, n이 2일 때 그 2 넣으면은 240도부터 240 플러스 30이니까 270도까지거든요. n은 3일 때는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3을 넣으면 360이 되지. 그때는 얘랑 위치가 똑같아. 한 바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써가지고 준모야 일어나라고, 이거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봅니다. 4분면에다가 n이 1일 때는 0부터 30도니까 0은 이건데 30도는 이거잖아. 근데 원을 그려서 하면 괜찮아서, 원을 그려서 하면 좀 더 좋아. 보기가 0에서 30도 이렇게 여기를 3등분 해가지고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는 비례하는 거 알죠? 중학교 1학년 때 했잖아요. 그래서 0에서 30도 요 사이에는 있는 각도는 1사분면이죠. 그리고 이거는 120도부터 150도는 120, 150, 180이니까 120부터 150도 이렇게 요. 그리고 240에 270은 270이 여기거든. 240은 180, 210, 240, 270.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 그럼 몇 사분면에 있을 수 있는 거냐? 3분의 세타는 1, 2, 3 다 되는 거예요. 4는 안 돼. 그래서 4분면은 1, 2, 3 4분면이다. 아, 너무나 깔끔하고 명쾌히 풀렸는데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해봅니다. 밑에 그거 172부터 174까지 다 푸는데 특히 73, 74번을 열심히 풀어봅니다. 야, 이건 집어쳐. 이제 두 동경의 위치가 한 게 요것도 어리버리 까는데요. 세타랑 5세타가 동경이 일치한다. 무슨 소리죠? 예를 들어서 이게 90도잖아. 5세타는 얼마냐? 450도는 360 빼면, 오, 딱 맞네. 나 한 번 찾았어. 그러니까 90도 간 각도 요거랑 90도를 5번 가잖아. 둘, 셋, 넷, 5번. 그럼 여기 똑같아. 오, 90도네. 답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5번 가서 똑같은 위치로 갈 수 있는 각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5배 했을 때 같은 위치로 떨어지는 걸 찾아라. 이것도 쓸 수가 없지, 찾을 수가 없지. 어떻게 찾아 그걸 다 해볼 거야? 60도 한번 해볼까? 60도 해보면은 60도를 5번 가봅시다. 6, 2, 12, 6, 38, 6, 4, 24, 6, 5, 30. 택도 없잖아요. 여기까지 못 갔잖아. 그런 식으로 알기가 힘들어. 근데 이건 또 몇 사분면의 각인지도 안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있어. 두 동경이 일치한다 유형이거든요, 이게.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타든 5세타든 간에 어쨌든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은 0도가 되죠. 그러니까 바퀴수만 차이 나는 거잖아. 근데 좀 쉽게 생각해. 그냥 둘 다 예각이라고 치면은 똑같은 각도는 빼면 0이 되지.
하지만 360도는 차이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5세타에서 세타를 빼면은 0도. 각의 차이가 없으니까 위치가 같으니까 0도인데 바퀴수는 차이 날 수 있다. 360n 플러스 0이라고 딱 쓰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야 다른 걸 해볼게. 이게 유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만약에 두 동경이 x축의 대칭이다. 예를 들면 하나는 30도고 하나는 마이너스 30도라고. 그러면 두 동경이 x축의 대칭이면은 이 각이 뭐 예를 들어서 5세타 여기가 세타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5세타랑 세타를 더하면 0도가 되죠? x축 대칭할 땐 더하면 0도잖아. 근데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몰라. 사실 더하면 0이 되는 게 아니고 얘는 360 더하기 30이고 얘는 막 720 빼기 30일 수도 있잖아. 어쨌든 바퀴수 차이는 더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요게 아이디어야. 두 동경이 일치할 때, 두 동경이 x축 대칭일 때, 두 동경이 y축 대칭일 때,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일 때, 두 동경이 y는 x 대칭일 때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그 상황을 보고 여러분 만들어내야 되는데 위 앞에를 보겠습니다. 봐봐. 두 동경의 위치가 있는 게인데요. 쉽게 생각하자. 이렇게 각이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인데 얘가 일치한다. 그러면은 빼면 0도가 되죠. 360n 플러스 0. 두 각을 빼게 되면 바퀴수만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0이나 180이나 이런 데로 만들어야 돼. 90도나. 2번. 이거 먼저 하자. 방금 본 거. 두 동경이 x축의 대칭일 때는 더하면 0. 단 360n 플러스 0. 그 다음에 두 동경이 만약에 y는 y축의 대칭이면은 얘는 y축의 대칭이면 예를 들어서 얘가 30도면 얘는 몇 도냐? 150도잖아요. 얘네들은 더하면 180도가 돼. 이런 위치를 무조건 가지 더하면. 생각해봐. y축의 대칭각도.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거였어. 마이너스 30도였어. 여기는 예를 들어서 210도였어. 더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더하면 이만큼이 돼요. 여기랑 여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두 각을 더하면은 180도가 된다의 아이디어를 쓰는데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몰라. 알파가 몇 바퀴 돌아와서 왔을 수 있단 말이야. 베타도 그렇고. 그래서 360n 플러스 180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밀하게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알파라는 각도랑 베타라는 각도가 y축의 대칭이면 잘 봐라. 알파를 이렇게 쓸 수 있어. 360n 플러스 무슨 그러니까 요 예각의 위치 이 동경의 위치가 그러니까 이거 알파 다시라고 할게. 몇 바퀴 돌아왔는지 모르잖아 알파는. 하지만 그 일반각에서의 뒤쪽에 알파 그거 그러니까 360 다 빼고서 알파 그냥 이렇게 하자. 이 각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이거를 세타 1이라고 하게. 세타 1. 그리고 이 베타는 막 뒤로 돌아서 몰라. 그런 다음에 플러스 베타. 얘를 세타 2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세타 1이라는 거는 일반각으로 나타내서 이렇게 풀 수 있고 세타 2는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360m으로 해야죠. 몇 바퀴 수는 모르니까 얘는 다르니까 플러스 베타로 놓을 수 있어. 그래서 알파 베타는 0에서부터 360 사이로 이렇게 만들었다 하자고. 이랬을 때 세타 1하고 세타 2를 더하게 되면은 항상 360으로 인수분해해서 n 플러스 m에다가 그리고 얘네들을 더하게 되는데 얘네들 더하면 항상 이게 180도예요. 그리고 n 플러스 m은 라지 n으로 다르게 쓸 수 있죠. 이렇게 몇 바퀴 차이인지. 그러니까 이건 n하고 m은 어차피 정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항상 더하면은 180도에다가
바퀴수 차이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 얘기야. 설명이 아주 너무나 어렵잖아. 그러면은 마지막 두 개 이거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이면은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냐? 원점 대칭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디어 뭐냐면은 그냥 예각으로 생각해. 쉬운 각도로 0에서 360 사이 각도로 생각해봐. 얘를 그냥 하나에 30도 보면 돼요. 하나는 몇 도냐? 210도잖아요. 얘네 둘은 빼면 여기로 가. 빼면 여기가 똑같기 때문에 210도에서 30도 빼면 180 항상 180이잖아.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게 되면은 180도가 되는데 바퀴수 차이를 붙여주면 됩니다. 360n 플러스 180. 이게 바로 원점 대칭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y는 x 대칭이 있어요. 역함수는 y는 x 대칭인데 이런 식으로 각도가 y는 x 대칭이면은 항상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죠. 왜냐면 y는 x 대칭이려면 여기 각이 같단 말이야 이게. 그럼 이쪽도 같지. 그러면은 얘네 둘은 더하면은 이만큼 여기다 더하면은 90도가 돼. 그래서 y는 x 대칭일 때는 더해서 90도인데 바퀴수 차이를 붙여줘서 요 5개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외운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다시 그림 보면서 하겠습니다. 글도 보면서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빼면은 0도 되죠? 빼면 0도다. 그리고 두 동경이 일치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이다.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빼면 180도. 그리고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면은 x축 대칭은 더하면 0도. 그리고 y축 대칭일 때는 더하면 180도. 그리고 y는 x 대칭이면 더하면 90도야. 단 여기 다 360엔 붙여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뒤에 있는 숫자예요. 뒤에 있는 숫자. 더하거나 뺐을 때 0도나 90도나 180도 위치에 간다. 항상 그걸 알아야 돼요. 이해 못한 준모가 있네. 다시 내가 확인 체크를 같이 보겠습니다. 175번 풀 때 두 동경이 일직선이 있다라는 단어를 보고 문장을 보고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다. 여기까지. 그럼 원점 대칭인 거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 해봐. 30도랑 210도니까 빼면 180. 빼면 180. 큰 거에서 작은 거 빼 그냥. 7세타 빼기 세타는 180도인데 앞에다 360n을 붙여줘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는 x축 대칭일 때 어떻게 하죠? 그림을 한번 그려버려요. 이렇게 x축 대칭이면은 270도. 뭔 270도세요. 이거 30도고 이거는 330도인데 더하면 360도 0도 되잖아. 이게 마이너스 30이라고 생각하면 더하면 0이지. x축 대칭일 때는 얘네 둘을 더하면은 0도인데 360엔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y축 대칭일 때는 얘를 들으란 말이야. 하나가 10도면은 하나는 170도야. 더하면은 0도죠. 180이죠. y축 대칭일 때는 더하면은 180. 360n 플러스 180.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해돼? 좋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 자세히 했는데 다시 한번 세타랑 5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치한다.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것은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냥 빼면 0이겠죠. 똑같은 각도니까 빼면 0이잖아요. 빼면 0인데요. 바퀴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몇 바퀴 돌아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360n 플러스 0 딱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0은 안 써도 되죠. 그랬을 때 얘는 결국 4세타잖아요. 그럼 세타는 뭐냐? 세타는 4로 나누니까 90n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n은 정수기 때문에 정수를 대입해서 n에다가 지금 세타가 0에서 360도니까 n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정수를 넣어서 요 사이에 있는 세타를 다 찾아야 돼. 예를 들어서 n은 1일 때는 되냐 안 되냐? 되죠. 90도. n이 2일 때는 180도. n이 3일 때는 270도. 다 된단 말이야. 0이나 4는 안 돼. 여기 벗어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아까 세타라는 게 90도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90도를 5번 가면 5세타. 5세타 만들면 90도 5번 가면 하나, 둘, 셋, 넷, 5번. 같은 위치 온단 말이야. 두 동기 일치한다고. 근데 그거 말고도 180도도 된다는 얘기야, 지금. 찾아낸 거야. 180도는 이거잖아. 하나. 그러면 5번 해봐. 하나, 둘, 셋, 넷, 5. 똑같은 데 온단 말이야. 신기하잖아요. 270도도 돼. 봐봐. 하나, 둘, 셋, 270도 3번 갔다. 4번, 넷, 5 된단 말이야. 이거를 근데 네 머릿속으로 찾기가 힘들다고. 식을 안 세우면. 문제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느라 말이 길어졌는데 밑에 풀어봅니다. 그거. 다음 단원 호도법. 호두까기. 호도법은 뭐냐? 호의 길이로 각도를 부르는 법이에요. 호의 길이로 각도를 부르는 법. 새로운 각도의 단위가 생겼습니다. 호도법. 재밌죠? 도술, 호도법. 물론 도술이 얼어 죽을. 그냥 이렇게 합시다. 라디안이라는 뭐 새로운 단위라고 생각하죠. 새로운 단위가 생겼어요. 라디안. RAD 이렇게 쓰기도 하고 라디안 한글로 써도 돼요. RAD 쓰는데 쉽게 해볼게. 자, 파이 있잖아. 파이는 대충 숫자 몇이냐 이거. 근데 그 파이 라디안이 180도야. 그냥 외워. 일단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죠. 그러면은 360도 한 바퀴는 몇 파이냐? 2파이. 라디안은 생략 가능해요. 각도를 실수로 나타내는 방법이거든. 대충 뭐 알겠어요. 뭐 파이 180도 선생님 우기니까 지금 2파이는 360도 하니까 이게 약간 이상한데 옛날에 그 배웠잖아. 원 배울 때 원주율 그런 거부터 복습하자.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될지 정말 난감하네요. 원주율이 뭐냐? 야, 지워지구나. 그렇게 너 개념이 없으면 안 되지. 중학교 1학년도 다 아는 건데. 원에 둘레. 야, 반지름이 5야. 원이 있었어. 지름은 얼마야? 그 지름. 그것도 모르는. 지름이 10이다. 지름이 10이죠.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때 이 지름하고 원의 둘레의 길이 항상 비례하거든요. 이게 몇 배냐면 파이 배야 딱. 대충 말하면은 3.14배 정도 된다고요. 이 둘레의 길이가. 근데 이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무리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둘레가 31.4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말 쓰기 힘드니까 이거를 기호로 파이로 약속했어. 그럼 몇 파이냐 이거 둘레 길이가 10파이지. 지름 파이라고. 지름 파이. 지름에다 그냥 원의 원주율 곱하면은 그게 원주야. 다시 말해보지. 지름 곱하기 원주율은 원주가 됩니다. 원주가 뭐냐? 강원도? 그게 아니고요. 원주는 원의 둘레의 길이 말하는 거. 이게 원의 둘레가 원주야. 원주율은 뭐야? 원주가 지름의 몇 배인지 나타내는 비율이라고. 아주 쉬운 거예요. 지름 10이면 원주율이 파이니까 10파이예요. 원주는. 원주가 둘레 길이야. 원주율이 뭐분의 뭐예요? 원주율이라는 거는 지름분의 원주인 거지.
원주가 지름의 몇 배냐를 나타내는 게 원주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익숙하지? 2파이 r로 배웠잖아. 2파이 r. 왜 이렇게 쓰냐? 원의 둘레. 여러분 머릿속에 이건 있을 거야. 원의 둘레는 2파이 r. 예. 근데 원의 둘레랑 원주는 같은 거예요. 2파이는 뭐냐? 아니, 2r을 봐야지. 2r이 뭐야? 2r. 지름 파이. 그거잖아요. 지름 파이. 초코파이가 아니고요. 지름 파이. 그 말이 같은 말인데 공식을 이렇게 쓴 거야. 자꾸 반지름으로 주니까 기분 나쁘게. 화나네. 여기까지 이해되죠? 야, 지름이 3인 원이 있다. 원의 둘레는 얼마죠? 초코파이가 아니고 지름파이니까 3파이야. 원의 둘레의 길이가 3파이라고. 3파이 대충 계산하면은 9점 얼마 나오는 거죠. 길이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은 원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일까? 반지름이 1이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 원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대답을 해라. 생각이 머리가 있으면 대답해라. 뭔 1파이세요? 지름파이라고. 지름파이 2파이죠. 그래서 원의 둘레의 길이가 반지름 1일 때는 2파이거든. 그거를 그냥 반지름 1인 원에서의 둘레의 길이 있잖아. 그거를 각도라고 하기로 했어.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90도 같은 거는 그때 호의 길이, 그러니까 원의 둘레의 길이는 이게 90도만 갔다 오시자 동경이. 그러면은 이 호의 길이 얼마냐? 호의 길이요? 몰라요. 아, 왜 몰라? 360분의 중심감 4분의 1이잖아. 둘레 길이 2파이니까 이건 2분의 파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90도만큼 갔을 때 호의 길이는 2분의 파이. 180도 갔을 때 호의 길이는 파이. 270도 갔을 때 호의 길이는 2분의 3파이. 360도 갔을 때는 2파이죠. 근데 그 호의 길이를 각도로 그냥 쌤쌤 하자고 했어. 반지름이 1일 때만. 근데 저왜 2분의 8이에요? 호의 길이가 그니까요. 자, 원의 지름이 얼마? 2. 그럼 원주는 그 4파이. 2파이지. 지름인데 너 뭐 하세요? 아, 반지름 아니에요? 반지름 아니고 지름파이라고. 초코파이가 아니고요. 아, 그거의 몇 분의 몇이야? 360도 분의 중심각 하니까 4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2분의 파이 맞아. 그때 90도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가 2분의 파이라면 이 호의 길이로 그냥 90도를 나타내기로 했어. 그러니까 90도는 2분의 파이인 거야. 근데 단위가 있어야 되니까 라디안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은 180도는 몇 라디안이죠? 파이 라디안이 되죠. 270도는 2분의 3파이 라디안,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인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만. 야,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이 아니면 어떻게 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2라도 이 원은 닮음이기 때문에 요게 90도라면은 호의 길이도 반지름의 길이에 비례해서 커지거든.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일 때는 호의 길이가 2분의 파이면은 반지름이 2일 때는 호의 길이가 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차라리 반지름으로 나눠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호의 길이를 나눈 거를 각도라고 하자. 그럼 똑같아져. 반지름이 1인 원에서랑. 그래서 세타 라디안을 새롭게 약속하는데 이것은 R분의 호의 길이 L이다.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몇 배냐로 각도를 표현하는 법이 바로 호두법이에요.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처음이라.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길이가 r인 호 AB를 정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 새롭게 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3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반원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냐? 지름이 6이니까 전체가 6파이거든? 반지름 3이면 이 반원의 호의 길이는 얼마예요? 3파이죠? 그러면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파이지. 그때 이 각도를 파이라고 부르게 했다고. 180도. 그러니까 180도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는 3파인데 반지름은 3이니까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를 중심각으로 나타내자. 뭐 어려워요. 다시 한다. 원이 있었다. 반지름이 4야. 호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3파이였어. 호의 길이가. 각도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 호의 길이 반지름 나누라고요. 4분의 3파이야. 근데 실제로 이거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 했을 때는 4분의 3파이가 어디 있냐면은 얘 위치가 똑같아요. 135도에 있어. 왜냐면 파이가 180도거든. 그럼 그 다음에 그러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4인데 예를 들어서 호의 길이도 4야. 그러면 얘는 몇 도죠? 몇 라디안이죠? 1라디안이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1라디안은 몇 도 정도 되냐면 57도 정도 돼. 원은 항상 닮음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요 각도를 1라디안으로 약속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한 57도 정도 돼요. 57도 17분 45초야. 그리고 봐봐. 그러면은 반지름의 길이를 2번 가면 몇 도 정도 되냐? 57 곱하기 2니까 120도 좀 안 되겠네. 3번 가면은 180도가 좀 안 돼. 3.14번 정도 가야 180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 그러니까 R, 2R, 3R 얘는 파이 R이죠. 3.14R 정도 되는 거지. 180도 가면. 느낌이 잘 안 오고 있는데요. 이제 더 쉽게 해보겠습니다. 반지름을 R로 하지 말고 반지름을 1로 해보죠. 반지름이 1일 때는 어차피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L을 1로 나눠봤자 L이잖아.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곧 각도가 돼요. 각도 세타를 R분의 L로 약속했는데 R이 1이니까 그냥 L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이야. 각도야. 그러면은 내가 얘기해본다. 반지름 1인 원에서 호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2였어. 각도는 몇 라디안이죠? 호의 길이가 각도라고 2라디안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잖아. 반지름 1인 원에서 이 반원에서의 호는 길이가 파이란 말이죠. 그럼 몇 라디안이에요? 파이 라디안. 원의 둘레의 길이는 몇 파이냐? 2파이죠. 그러면 이 각도는 한 바퀴는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야. 반지름이 1이 아닐 때는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눠주고. 근데 여기서 공식이 생기는데 중심각 세타를
호도법의 각도로 R분의 L로 약속을 하면은 결국 이 호의 길이는 이 R을 곱해가지고 R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반지름에다가 호도법의 각도만 곱해주면 호의 길이가 돼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배웠잖아. 호의 길이 어떻게 배우죠? 2파이 R 원의 둘레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을 하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해.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이 중심각이 여기가 세타가 60분법의 각이야. 그러니까 도로 표시한 거. 그거고 여기서는 세타가 호도법을 했을 때야. 그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걸 좀 이따 보여줄 겁니다. 더 지금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새로운 개념이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울 거거든. 밑에 설명을 지금 하기에는 여러분 표정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바로 그냥 좀 익숙하게 만들겠어요. 봐봐. 135쪽에 181번 봐봐. 이거 한번 풀어보면 181번을 아직 다 배운 게 아니고 중학교 방식으로 풀어보라고 그냥. 중학교 기본이 되나 보고 1번만 해 1번만. 야 중학교 방식 풀었죠? 어떻게 풉니까?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호의 길이 L을 어떻게 푸냐면 2파이 R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죠? 그러면은 반지름 4니까 이게 8파이잖아. 원의 둘레가 8파이입니다. 8파이의 몇 분의 몇이냐? 6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6분의 8파이 3분의 4파이가 되지? 무슨 소리냐면 잘 봐. 여기가 호의 길이가 3분의 4파이라고. 이게 지금 아직 고등학교 거 안 하고 중학교로만 한 거야. 반지름이 4일 때 호의 길이가 3분의 4파이거든요. 그러면 이 중심각은 몇 라디안이냐? 얘를 이거 나누라고요. 호의 길이를 반지름 나누라고. 3분의 파이지. 3분의 1파이. 이 3분의 1파이가 중심각인데 여러분은 요 60도를 3분의 파이라고 외우게 될 거야.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L이라는 거는 반지름 곱하기 3분의 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답이 3분의 4파이가 바로 1초 만에 나오게 돼. 그러니까 60도라는 게 3분의 4파이라는 거를 외우고 있으면은 호도법을 쓰면 훨씬 편리하다는 거지. 이거 이해됩니까? 근데 너 60도가 3분의 파이인 건 알고 있었냐? 몰랐지?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할 건데 180도를 일단 파이라고 암기를 해둡니다. 그러면은 얘를 3으로 나누면 60도잖아요. 60도는 3분의 파이가 되고요. 30도 같은 경우는 6분의 파이가 돼. 그리고 45도는 특수각들을 다 외울 건데 4분의 파이가 되거든요. 90도는 2분의 파이.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구해놓고 나서 이렇게 해봤더니 항상 이 각도를 3분의 파이로 쓰기로 했다면은 60도를 빨리 3분의 파이로 바꿀 수만 있으면은 호의 길이를 더 빨리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외우고 있으면. 근데 왜 근데 4 곱하기 3 파이 이거? 그 이유는 원래 이 세타 중심각 호도법의 각을 그냥 R분의 L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L은 R 곱하기 세타죠.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이 세타를 좀 외우고 있으면 빨리 구할 수 있다고. L을. 그런 개념이거든요. 요번에는 그러면은 해보자. 오른쪽 거를 풀어볼게 내가. 지금 6분의 파이가 몇 도냐?
파이가 180도 그것만 하면 돼. 파이가 180도 6분의는 30도죠. 그래서 이게 세타가 30도라고 쓴 거나 6분의 파이 라디안 쓰는 거나 같은 건데 만약에 30도로 계산을 한다면은 이렇게 해야 되거든. 2분의 1 호의 길이만 넓이는 됐고 호의 길이만 2파이 r 호의 길이는 중학교 방식 2파이 r 원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비율. 다시 말하면은 반지름 r 넣어가지고 지름이 6파인데요. 6파이의 6분의 1이니까 얼마죠? 파이죠. 이렇게 구해야 될 것을 각도를 6분의 파이로 바꿀 수 있으면은 30도가 6분의 파이라는 거 알면 그냥 반지름에다가 세타를 곱하면 된단 말이에요. 반지름이 3인데 걷다가 6분의 8 곱하면 얼마예요? 이거 12분의 1이잖아요. 왜 아무도 지적 안 해? 오늘 수업 10회했잖아. 2분의 파이 12분의 1이 되게.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바로 나온다는 거지. 이미 그러니까 이 세타 속에 전체 중에서 30도가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녹아 있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지금 환산하는 방법만 지금 설명해봤어. 내가 이런 설명 처음 해본다 여러분들 우리 반에서. 이거 엄청 친절한 거야 지금. 다시 요거부터 연습을 좀 해야겠어. 여기가 살짝 어려워하더라고 학생들이. 요거 184번 한번 풀어볼 건데요. 3분의 4파이면 몇 도냐? 무조건 파이가 180도야. 파이가 180. 그걸 외우고 있어야 돼. 180 곱하기 3분의 4니까 240도지. 나는 240도로 둘레 길이만 해. 둘레 길이. 됐어. 넓이 나왔잖아요. 실패다 오늘 수업. 넓이는 됐고 호의 길이만 지금 익히자. 자, 필수 6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4고 호의 길이가 2파이 cm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요. 반지름이 4인데 부채꼴이니까 왜 이렇게 그럴까? 호의 길이가 2파이다. 중심각을 어떻게 찾죠?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을 x로 하면은 x도. 요거가 호의 길이 2파이잖아요. 근데 반지름이 지금 4지. 2파이 곱하기 4 곱하기 360분의 x도가 2파이가 돼야 된다. 그럼 2파이로 양변 나누고 그러면은 x도는 90도네.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 원래는. 그런데 이 x도를 바로 찾는 법이 있죠.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누면 그게 중심각이니까 나누면 얼마야? 2파이를 4로 나누면 2분의 파이잖아요. 이렇게 먼저 한 상태에서 2분의 파이가 몇 도죠? 외우고 있는 거야. 파이가 180도니까. 90도. 그렇게 찾는 게 빠르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외워서 쓰는 거예요. 각도를. 쉽게 얘기하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의 호의 길이를 중심각으로 약속을 해서 그 호의 길이마다 중심각도를 좀 외우고 있으면 특수각들은 그러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다시 앞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지금 암기부터 하는데요.
야, 이런 건 아직 안 했다. 해. 이거를 외운다. 저 위의 내용은 아직 안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싶은 거는 그냥 이거야. 180도를 파이라고 외우고 있으면 돼.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반원의 둘레 길이가 파이기 때문에 그 각도 80파이야. 파이라 되냐. 180도가. 그러면은 60도는 3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입니다. 45도는 4분의 파이죠. 그리고 90도는 2분의 파이, 270도는 2분의 3파이, 360도는 2파이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해야 돼. 빠밤.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거든요. 저기 벽 있죠? 맞아, 피자야, 피자.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딱 하면은 원의 둘레의 길이가 2파이기 때문에 360도가 2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반원은 파이가 되는 거예요. 각도가. 잠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자. 피자를 라지 피자 먹으면은 45도 간격으로 8조각 나오죠. 45도 간격은 다 4분의 파이가 들어가. 4분의 파이.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왜냐면 피자 반판을 4개로 쪼개니까. 그래서 4분의 파이 간격으로 4번 가면 파이가 되죠. 그러니까 파이를 4등분. 야, 이거 그림까지 잘 알아야 돼. 삼각함수 못한다. 이 그림으로 머리를 다 굴려야 돼요. 정말 중요한 그림이야. 그러니까 4분의 파이를 봤을 때 여러분이 여기에 180을 넣어서 4로 나누면 안 돼요. 그래서 45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180, 야, 파이가 피자 반판인데 4로 나누니까 4등분 하니까 45도지. 이렇게 그림으로 가야 된다고. 다시 6분의 파이 한번 보겠습니다. 6분의 파이는 이거부터 하자.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는 요즘 레귤러 피자 있죠. 레귤러 피자는 어떻게 자르냐? 이렇게 자르잖아. 6조각. 6조각 내서 이게 3등분하면 3분의 파이야 이게. 이게 파이니까. 피자 반판이 파이예요. 그럼 3분의 1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3파이, 3분의 4파이, 5파이, 6파이. 3분의 6파이가 2파이니까 3분의 파이 몇 도야 그러면? 60도지. 6, 38인데 그렇게. 그래서 3분의 파이 간격은 레귤러 피자. 그러면은 6분의 파이는 그거를 또 둘이 먹겠다고 반씩 더 자른 거지 이렇게. 6등분한 거야. 30도를 6개 하면 180도니까. 4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는 피자 반판의 반이잖아 또 90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하고 같이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배우겠어요. 이 전 단어까지 공부해라. 오케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꺼지세요.